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실험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 2주차 강의를 통해서 오차 얘기를 했어요. 실험을 할 때는 실험 데이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오차, 측정값의 오차로부터 계산해낸 결과값의 오차를 해석해내는 거, 또는 이제 오차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추정된 오차, 참값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차란 말 대신에 추정 오차란 말을 쓰죠. 또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측정값의 불확실성이 계산 결과값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값의 오차를 추정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n개를 받았다고 치면 n개, 예를 들어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참값을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추정오차 개념으로 오차를 찾아가야 될 텐데, n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이게 온도라고 하면 온도 n개 데이터를 얻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평균. 평균이 얼마냐. 그래서 평균이 이 방안의 온도와 비슷하다고 우선 생각하겠죠. 평균이. 그러나 우리가 측정한 값의 평균값도 참값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평균값 뮤를 그 n개 데이터의 하부에 나누기 n 하면은 되죠. x1, x2, x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의 정의죠. 평균의 정의, 또는 심플하게 시그마 xi 나누기 n, 이렇게 i는 1에서부터 n개, 보통 이렇게 하죠. 이러면 평균을 내는 거고, 근데 이 평균을 내보면 이 평균은 각 데이터는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임의의 데이터, 예를 들어 x1이라는 측정값은 평균으로부터 요만큼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편차.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차가 있고 세 번째 편차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편차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각 측정값과 평균값의 차이, 이걸 이제 편차라고 하는데,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 세 번째 편차, 이렇게 싹 더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편차를 싹 더하면 평균에서 평균값보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을 테니까 편차를 싹 더하면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편차는 0이 되는 거죠. 편차는. 그래서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편차의 합을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편차의 합을 싹 더해서 n으로 나눠서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이런 식의 편차 정의로는 불가능해요. 0이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죠.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절대값을 취한다. 또는 그냥 곱한다. 즉 임의의 편차, i번째 편차, i는 1에서 n까지, 이거에 제곱을 하면 이제 항상 플러스 값만 되니까, 그러면 편차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 더해서 n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나누어져서 이걸 다시 루트 씌워주면, 이런 편차는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여서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표준 편차. 그래서 보통 많이 통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과 그 다음에 해석, 특별히 이제 오차 해석 또는 불확실성 해석이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불확실성 또는 추정 오차, 이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가능한, 즉 오차의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오차 또는 불확실성의 두 가지 또는 추정 오차.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뭐 정확성과 관련된 오차, 편의 오차 또는 편의 불확실성. 편의 bias error죠. bias uncertainty. 편의된다, 편중된다, 편의 오차 또는 편의 불확실성. 더하기 정밀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어요. 정밀 오차, 정밀 불확실성. 그래서 이 두 가지 오차, 두 가지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는데, 편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했죠? 표준 센서를 보통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센서는 꼭 그 표준 센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 실험을 해보면 편의 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소위 0점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건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어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정밀 불확실성은 그 센서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줄일 수는 있다. 제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평균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안의 온도를 10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 값은 이 방안의 참값에 근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추정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추정 오차는 보통 이 표준 편차와 관련이 있겠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반복 측정했을 때 뭉치는 정도니까 그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우리가 측정한 그 측정값은 참값에 가까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분산이 많이 돼버리면, 즉 표준 편차가 커버리면 이제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편의 불확실성은 이제 잊어버리고, 저거는 이제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정밀 불확실성, 정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난 시간에 대략 표준 편차의 2배 정도다 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대략 표준 편차를 구해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측정값을 평균했을 때 평균값과 그때의 그 값의 이제 오차, 정밀 오차는 표준 편차의 2배 정도인데,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2배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전제 조건으로 95%만 믿어라. 5%는 틀릴 수 있다. 95%만 신뢰할 수 있다. 95% 신뢰 수준. 즉 5%는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뭐 정밀 오차를 3시그마 더 크게 잡으면 이제 99% 신뢰 수준. 또 1시그마로 잡으면 뭐 60 몇 프로 신뢰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95% 신뢰 수준을 이제 가장 많이 쓰니까, 우리 왜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출구조사를 하면은 그 국회의원의 당선 확률 때
이제 샘플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 이번에 A라는 국회의원의 그 지역구에서의 당선 확률은 45%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이것은 95% 신뢰 수준이다. 뭐 데이터는 1000명 전화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95% 신뢰 수준일 때 오차가 얼마다. 당선율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다. 할 때 그게 이제 정밀 오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n개 잡았을 때 이것의 정밀 오차를 표준 편차의 2배로 이제 계산 가능하죠. 계산 가능해요. 계산 가능해서 이제 이 표준 편차만 구하면 정밀 오차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데이터가 적다. 데이터가 10개, 5개 이렇게 적으면 아무래도 이 정밀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게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1000개를 그 데이터를 취해서 했을 때와 데이터를 한 10개만 취해 가지고 평균 내고 표준 편차 냈을 때는 그 정밀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가 무한히 많으면 우리가 소위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해요. 정규 분포. 통계역학 배우셨죠? 통계.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데이터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정규 분포가 아니고 좀 삐딱한 분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부르는데 데이터가 이론적으로 무한되면 정규 분포. 종 모양의 평균을 중심으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는 종 모양의 이상적인 분포를 갖는데 이걸 정규 분포 또는 가우스라는 그 수학자가 이걸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우스 분포라고 하고, 그러나 실제는 무한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만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이 아니고 약간 흐트러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에 맞는 분포를 이제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부릅니다. T 분포, 스튜던트 T 분포.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밀 오차, 정밀 불확실성은 표준 편차의 2배다, 표준 편차의 뭐 1.5배다, 표준 편차의 3배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표준 편차의 몇 배인가를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준 편차의 몇 배. 2.5배인지 뭐 1.96배인지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한번 해보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확률 분포. 일반적인 지금 통계 앞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평균 구한다. 그리고 똑같은 평균이어도 또 표준 편차가 다르면 그 통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구해본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통계치들을 이렇게 구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죠. 그랬을 때 보통 접근하는 방식이 모집단에서 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모, 이 모집단은 이제 데이터 전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5,000명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모집단이 개수가 굉장히 크죠. 5천만.
5천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키, 남녀 혼합해가지고 평균키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 명 전부 키를 다 구해서 요 키를 다 측정해서 다 더해가지고 i는 1에서 5천반 싹 더해서 n으로 나누면 그것이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168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키는 16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키가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포를 갖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의 사람의 키 빼기 평균치, 이게 이제 편차인데 이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한 후에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빼면 분산이라고 하고 제곱, 시그마 제곱은 분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차를 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많은 측정 데이터가 있어서 n개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n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평균이 있고요. 평균에 해당하는 이 확률 분포가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경향이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확률이 적어지죠. 숫자가 평균 지금 168cm면은 168cm의 근처가 아무래도 많고 확률이 이걸 확률이라고 하면 프라버빌리티라고 하면 보통 요런 분포를 가져요. 이렇게. 그렇죠. 경험상.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아주 매끈하게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뭐 3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이게 이제 첫 원 시그마. 이게 2 시그마. 조금 더 밑으로. 그 다음에 3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1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무한대에 가까우면 이런 예쁜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럴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이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했을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 해당하는 면적은 95%에 해당한다. 0.95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n이 무한대일 때 0.954 0.954 즉 95.4% 전체 데이터 중에 95.4%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표준 편차의 2배 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얼추 2 시그마가 이게 정밀 오차다라고 했죠. 지금 95% 신뢰 수준에서 이게 정밀 오차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밀 오차는 대략 표준 편차의 2배라고 얘기할 때는 95%, 95.4니까 대략 95% 신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부분은 틀릴 수 있는 확률인 거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우리가 데이터를 100개를 측정했는데 그 중에 5%에 해당하는 거는 요쪽과 요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바깥에 있는 게 5%,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쪽에 있는 게 대략 95%.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오차를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싶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의 요쪽 면적은 이제 99%가 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0.997.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밀오차를 2 시그마라고 얘기 안 하고 정밀오차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더 크게 잡겠다. 3 시그마 정도로 잡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99.7, 거의 99% 이상의 신뢰 수준일 때는 더 오차를 크게 잡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99%가 오차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잡으면 99%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로 이렇게 잡으면 이건 이제 60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683, 0.683 요렇게 잡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로 잡으면 요건 0.683. 그래서 보통 0.954에 해당하는 95% 신뢰 수준일 때 정밀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가 아주 노멀하다. 노멀하다는 건 보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데이터가 많으면 그냥 다 노멀하게 이렇게 나온다. normal distribution. 뷰션. 또는 이걸 가우스, 여러 수학자 가우스 알죠? 가우스,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했다고 해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해요. 가우시언. 가우스가 했다고 해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전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저렇게 종 모양의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예쁜 분포를 갖게 되고, 이것은 데이터가 많으면 저렇게 보통 이루어지니까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저걸 다른 말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가우스 들어봤죠? 가우스.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어느 정도 천재냐면,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다른 수업에 연력학이나 다른 수업에서 잠깐 했을지 모르는데, 얘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 초등학생쯤이나 됐을 텐데, 아니면 유치원생쯤 됐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려고, 어린이 여러분 이걸 한번 더해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 100까지 더해 보세요 하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가우스가 불과 한 몇 초 만에 선생님 답이요 해서 이제 답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냐면, 가우스는 항상 천재들은 생각을 역발상을 많이 하죠. 반대로 하니까, 이래서 100까지 더해 그러면 거꾸로 한번 더해 보자. 그래서 100, 99, 98, 1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다 그냥 더할 때와 거꾸로 더할 때를 비교해 보니까 각 항이 다 101이네. 101. 101이고
이게 전체 100개네요. 100개. 그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지? 5050인가? 5050? 5050이죠? 5050. 이렇게 이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1 n의 가로 n 플러스 1 이런 공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가우스입니다. 그 가우스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n을 무한대만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n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이 가우시언 분포에 따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잘 정리된 이제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서 그 표를 찾아서 이 2시그마인지 1.96시그마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일 때 이게 표라고 하면 표 1이라고 하면 신뢰 수준에 따른 신뢰 구간 가 있는데 이 표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통계 관련된 책을 다시 찾아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뢰 구간이 있고 신뢰 수준이 있어요. 퍼센트로 했을 때 아까 95% 신뢰 수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 수준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얘기를 했는데 신뢰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2.0이다 그랬을 때는 신뢰를 95% 할 수 있다 95.4%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그 2예요 2에 해당해 근데 2가 아니고 1일 때는 1.0일 때는 68.3% 신뢰할 수 있다. 이게 3.0이면 99.7% 신뢰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뭐 몇백 개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이게 맞다고 봐요. n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간주할 수 있어요. 뭐 100개를 넘어가면 대략 맞아요. 그래서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100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고 표준편차를 구했더니 표준편차가 시그마가 1% 나왔다. 그러면 95.4% 신뢰 수준에서 1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정밀오차를 갖는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숫자일 때는 해당하는 다른 신뢰 수준이 있고 유효 수준은 이제 틀릴 수 있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 빼기 99.7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틀릴 수 있는 퍼센트 100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이건 0.3이 되겠고 여기는 4.6%가 되겠고 여기는 31.7% 신뢰할 만한 맞을 수 있는 확률 틀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신뢰 수준 얘기를 하면서 지금 Z값을 썼는데요. Z값 이 Z값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린 그림을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해서 이걸 좌표 변환을 하는데 이것을 잘 좌표 변환을 해서 표준화를 해보면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이 평균 대신에 이걸 여기 있는 Z축이라고 하고 평균 대신에 0을 넣고 0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시그마 대신에 이걸 다 노멀 이걸 표준화 시켜서 또는 무차원화 시켜서 다 무차원화 시켜서 1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2시그마는 2로 3시그마는 3으로 만들고 싶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쪽도 마이너스 1시그마를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시그마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시그마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 각종 다른 모양의 정규분포들이 있을 때 표준화를 하면 요 한 선에 다 모여요. 우리 저 유체역학이나 열전달에 보면은 무차원화 시키면 무차원화 하지 않은 차원이 있는 데이터가 다양한 모양이 있을 때 이걸 적절하게 무차원화를 잘 하면 선 하나로 딱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 없이 요렇게 무차원화된 표준화된 분포의 데이터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구해서 저걸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는 X라는 데이터를 썼으면 X라는 데이터를 Z라는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Z는 요 X에다가 어떻게 하면 평균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 X에서 일단 평균을 빼봐요. 그러면 평균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주면 정규 분포가 표준화된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이해됐어요? 좌표 변환한 거야.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Z값이 이제 아까 X값을 표준화한 그 Z값이에요. 무차원화한 Z값에 대해서 여기가 실내 구간이 2가 되면 여기 2가 됐죠? 2가 되면 그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확률은 95.4%다. 이렇게 95.4%다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1강에서는 지금 정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밀오차가 표준편차에 비례하는데 표준편차의 대략 2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 확률 통계 이론에서 엄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규분포 얘기를 했고요. 그걸 표준화하는 표준 정규분포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신뢰 수준을 결정하면 그 신뢰 수준에 따른 몇 시그마냐 그 앞에 들어가는 그 몇 2시그마냐 2.5 시그마냐 그걸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가 저렇게 수백 개 무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 말고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한 10개 측정한다거나 5개 측정한다거나 굉장히 작게 측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밀오차가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러면 2시그마가 아니고 뭐 3시그마 4시그마로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온도를 측정하는데 10포인트를 시간에 따라서 10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었어요. 그러면 n이 10인 경우인데 그때는 2시그마라고 하면 안 되고 정밀오차가 좀 더 커진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에다 더 큰 수를 곱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포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저러한 그 이상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노멀하지 않은 디스트리뷰션 또는 그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T 분포 스튜던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스튜던트의 T 분포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력학 실험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